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벌써 8번째 영상입니다. 정말 더웠던 올 여름이 슬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더웠던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8월 달에는 총 8편의 책과 영화를 봤는데요. 책 4권, 영화 4편 이렇게 봤습니다. 봤던 책과 영화는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달에 봤던 4권의 책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김화진 작가의 동경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책 소개 글에 이기호 작가가 이 김화진 작가를 엄청 칭찬하는 글을 써둔 걸 봤거든요. 제가 이기호 작가의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데 왠지 믿음이 가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민음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이 책의 작가분이 채널에 종종 등장하시는 민음사 직원분이셔서 좀 신기했었어요.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까요? 이 책은 30살 언저리에 있는 세 인물 아름, 미나, 혜든 이렇게 세 사람이 리페인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친구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가 되면서 그 세 명이 각각 꼭지점을 이루는 삼각형이 생기면서 세 꼭지점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이라든지 그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꽤 잔잔한 소설이었습니다. 연인 관계 같은 게 아니고 친구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한 소설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점은 이 작가가 저랑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소설을 써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책 후기 같은 거 남기면서 제가 엄청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전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 이 책은 몇십 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전혀 그때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 어제 쓰여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다. 이런 식의 제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김화진 작가의 동경을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은 진짜로 오늘 쓰여진 소설 같다. 저랑 똑같은 곳에 발 딛고 서서 제가 쓰는 언어들을 사용한 그런 글이어서 왠지 모를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단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알고리즘 혹은 요즘에 다들 즐겨 들으시는 혁오라든지 오존 같은 가수의 이름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오히려 책에서 활자로 보니까 제가 좀 뻣뻣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감각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들 중에는 정지돈 작가의 글을 읽었을 때 비슷한 기분을 느꼈었는데 되게 반가우면서도 이런 단어들을 이제 책에서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책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3명의 인물들의 각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소설이 진행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뭔가 장르랑 분위기도 아예 다르지만 그 올해 초에 봤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생각도 문득 나기도 했어요. 사람의 내면을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끈덕지게 관찰하고 고민해서 쓴 글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3명의 각각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는 것 중에 저는 혜든이라는 인물의 파트가 되게 술술 읽혔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쿨해 보이지만 또 스스로는 굉장히 모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고민을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읽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줄을 엄청 많이 긋는다든지 문장들이 막 가슴에 팍팍 꽂히고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 잔잔한 바다에 발목까지만 이렇게 몸을 담그고 계속 나긋하게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되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좀 미묘하게 스며드는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뭔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계절감을 표현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시기랑 딱 맞는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름과 가을 사이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과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계절. 문장이 참 담백한데 좋았어요. 딱 지금 시기에 읽게 돼서 좋았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2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작이더라고요. 제가 팬이라서 그 작가의 작품을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소설을 이렇게 나오자마자 읽었던 경우가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따끈따끈한 소설을 아무런 정보 없이 읽고
하는 경험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작가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읽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겨울에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하진 작가의 동경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8월에 봤던 영화 중에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소나티네라는 영화입니다. 올해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를 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은 냉혹한 성격의 야쿠자인 무라카와는 조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오키나와로 몸을 피한다. 무라카와와 함께 피신한 야쿠자들은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놀이를 즐기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뭐랄까요, 굉장히 폭력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뭔가 폭력과 그 순수 사이에서 굉장한 줄타기를 한다라고 느껴졌는데 화면이 너무 이뻐서 폭력과 순수의 줄타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대로 납득을 하게 돼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각이었어요. 무방비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키즈 리턴을 볼 때도 느꼈던 점인데 음악 감독인 히사이시 조의 배경음악이 진짜 너무 사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나오면서 꽤 그럴싸한 화면들이 함께 나오면은 거의 영혼을 내놓고 화면을 바라보게 돼요. 굉장히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기계적인 리듬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음악에서 그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되게 건드리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기타노 다케시가 감독을 했지만 주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고 이 아저씨의 눈이 너무 깊고 너무 쿨해가지고 화면으로 보는 건데도 이제 눈을 마주치면 되게 추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대사 없이 그 눈동자만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 영화 보면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되게 허무함도 느껴지고요. 장난기도 느껴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인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개그를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그 와중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웃겨버리는 절정의 센스. 여름에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딱 늦여름에 보기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일본의 오리온 맥주가 마시고 싶어져서 바로 다음날 마트 가서 사와서 마셔버렸습니다. 영화적인 경험 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소름이 돋고 감탄을 했던 경험 중에 가장 위에 올려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저는 느껴졌거든요. 꽤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 사람을 종이 인형처럼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히사이시 조의 음악과 기묘한 촬영 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너무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혼자서 이제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 장면은 너무 좋아서 제가 상스러운 욕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감탄의 의미로.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돌려봤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들처럼 이 영화도 죽음과 허무를 마주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새로 구독한 OTT 서비스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하는데요. 콜렉티오라는 고전 예술영화 전문 OTT 서비스를 구독했습니다. 기욤 브락 감독의 다함께 여름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감독의 영화를 더 찾아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콜렉티오라는 플랫폼에서 이 감독의 영화 대부분을 업로드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결제를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멋진 감독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영화력이 제가 많이 떨어져서 고전 영화들을 막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요즘에 관심이 가는 감독 중에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이랑 알리체 로르바케르라는 감독의 영화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 필목계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고다르 감독의 영화를 구독한 김에 도전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콜렉티오를 통해서 제가 기욤 브락 감독의 여자 없는 세상이랑 7월 이야기 이렇게 두 편을 8월에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배경의 영화이기도 하고 이 감독의 영화는 꼭 한 명씩 되게 찌질하고 소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공감도 가면서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라 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뭔가 에릭 로메르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는 기분도 좀 나더라고요. 잔잔하고 대사가 많고
웃기고 남녀 이야기를 다루고, 두 영화 중에는 여자 없는 세상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어요. 그 영화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파트리샤와 줄리엣 모녀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작은 휴양지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숙소를 관리하는 평범하고 소심한 남자 실뱅을 만난다. 이 줄거리만 읽고 저는 이 영화가 제 취향일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여름 휴양지를 찍었다는 점에서 화면이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고요. 뭔가 자글자글한 질감도 느껴지면서 그 여름의 냄새까지 화면으로 찍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길지 않기도 했고 굉장히 짧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으로 영화를 보게 됐어요. 큼직큼직한 굉장한 사건들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되게 기분 좋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해내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음악을 하면서도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도전? 저도 이런 감상을 청자에게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작은 것에서 기분 좋은 무언가를 찾아내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보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 감독의 영화는 새로 신작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욤 브락 감독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처음에 봤던 다함께 여름이라는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8월 달에 봤던 책과 영화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읽으려고 책을 한 권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승우 작가의 고요한 읽기라는 산문집입니다. 사실 제가 막 책을 많이 사진 않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니까. 이승우 작가의 이 책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지금 구매를 하면은 9월 말에 있는 이승우 작가의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이 책을 읽고 북토크에 다녀온 후기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이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기도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미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기는 했는데 그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 9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관람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수유천이라는 영화가 9월에 개봉을 한다고 해서 그 영화도 아마 보고 후기를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슬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영화들이 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의 마무리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9월 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과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